우리가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조건제시법이 있었죠. 두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 있었고, 나열법. 그리고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쪽에서 이 문제는 이 조건제시법에 대한 문제야. 조건제시법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있다. 그런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린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했었고, 그 조건제시법에서 이 바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원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얘를 조건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집합은 어떻게 읽어야 돼? 이 블라블라블라블라를 만족시키는 이 구름 모양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건제시법이라고. 집합 A는 이 블라블라블라를 만족시키는 이놈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어떻게 했냐면 A랑 B를 우리가 모르는 기호가 나오면 다 연산이라고 읽어요. A 연산 B가 있는데 이 A 연산 B는 X바, 그 다음에 X는 A-B다. 그런데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래.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거 어떻게 읽어준다고요? 집합 A 연산 B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이 X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읽어준다고. 근데 여기서 이 조건제시법 이놈을 해석할 때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얘를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자. 집합 A는요, 일단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 집합 B는 1, 2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나 한번 물어볼게. 그럼 만약에 A 연산 B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 연산 B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 B 연산 B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B 연산 B는 뭘 말하는 거야? 그것은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A에서 B를 뺀 거야. 근데 B 연산 B니까 이 A도 B의 집합이고 B도 B의 집합의 원소인 거지. 그러니까 이 B의 집합에 있는 원소 두 놈을 뽑아서 서로 뺀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라고. 거기까지는 됐잖아. 그럼 그 놈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가장 작은 놈은 누굴까요? 이 집합 B는 뭐라고요? B에서 두 놈을 뽑아서 빼겠다는 얘기죠. 두 개 뽑아서 빼는 거야. 그럼 걔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제일 작은 놈은 누굴까? B에서 B를 뺀 거죠.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또 누구도 있겠어요? 0도 있죠. 1 빼기 1도 된다고. 또 1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제시법에서 이 문제 정의에 A랑 B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으면, A랑 B가 서로 다른 값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 두 값은 서로 같은 값이 돼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주의할 거고요.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 조건제시법에서 두 문자가 다르다라는 말이 없으면 같은 문자가 돼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뺐을 때 결과가 1 빼기 1은 0이거든. 2 빼기 2도 0이거든. 똑같은 게 두 번 나온다면 걔는 한 번만 써야 되죠. 값이 중복된다면 한 번만 쓰는 거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집합의 정의예요. 그래서 왼쪽의 이론을 보면
왼쪽 이론의 조건제시법의 4층 연산 두 번째 박스 뭐라고요? 첫 번째 A랑 B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다면 뭐다? 같은 값이 돼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두 문자가 같은 값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야. 됐어? 두 번째 A 플러스 B의 값이 중복된다면 오직 한 번만 써야 된다고요. 자, 그 두 가지는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실수를 줄이려면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생각해서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초보자한테는 이렇게 푸는 거를 좀 이렇게 추천합니다. A 연산 B를 구하시오가 1번 문제야.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러한 두 가지의 주의점을 가지고 실수를 안 하려면 애초에 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놨으면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1, 2, 3, 4잖아요. 집합 B의 원소는 1, 2잖아. 그러면 이 연산은 뭐야? A 값에서 B 값을 빼는 거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거야. 그럼 걔를 다 쓰는 거죠. 1 빼기 1, 0, 2 빼기 1, 1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거죠. 그러면 다 쓴 다음에 뭐 하자? 얘들 중에서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쓰면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한다면 마 1, 0, 1, 2, 3이 되지 않느냐? 이게 정답인 거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고요. 됐니? 그럼 그런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똑같이 표로 만들어서 물론 선생님 저는 실수 원래 안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 근데 평소에 실수가 많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실수하는 순간 망하는 거니까 그쵸? 특히 이 파트는 실수하면 망해요. 왜? 애들이 다 잘하거든. 다 잘하니까 결국 누가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요. 실수를 안 하게끔 우리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건 됐죠? 나머지 거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집합이 A1부터 AN까지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집합이 이러한 큰 집합인데 이 집합에 이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거야. 우린 그러면 당연히 A의 원소의 개수는 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얘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보자. 부분집합을. 그럼 첫 번째 1번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뭐야? 이 X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부분집합 개수 몇 개죠? 2의 n제곱 개죠. 그치? 왜 2의 n제곱 개인 거야? 이게 2의 n제곱인 이유를 나중에 경우의 수까지 가버리고 확률 통계까지 가버리면 두 가지 이유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말고 졸리면 물 마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지 마. 그러면 자 이게 왜 2의 n제곱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A1이라는 놈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두 가지야. 그리고 얘도 두 가지야. 그리고 땡땡땡땡 얘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야.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가 있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n번 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진부분집합은 몇 개인 거니? 진부분집합이란 건 뭐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전체 개수에서 공집합의 개수만 빼면 되는 거네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세 번째,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 K개를 포함하는 이 중에서 특정한 K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 말은 뭐야? 이 중에서 K개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K개를 집어넣었으면 나머지 N-K개에 대해서 각각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다? 2의 N-K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물론 K개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K개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 바깥 부분에 K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N-K개가 혹시 있느냐 없느냐니까 똑같이 포함하든 또는 포함하지 않든 다 2의 N-K제곱이네요. 그럼 네 번째 거기 있는 거대로 뭐야? 그 이 중에서 M개는 포함하고요. 즉 요 M개는 포함하고 그 다음에 L개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체 N개에서 얘랑 얘의 개수를 뺀 나머지만 역시 넣거나 넣지 않거나 두 가지씩의 케이스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다? M개는 포함하고 L개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N에서 M과 N을 뺀 것만 가지고 둘 중 하나로 잡으면 된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M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 M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 적어도 하나예요. 적어도 하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란 말이 있을 때요. 집합과 경우의 수 또는 뭐 확률 통계 에서는 적어도 하나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푸냐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수를 구하래. 확률에서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확률을 구하래. 집합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전체에서 그 반대 경우를 빼주면 돼요. 그런데요, 증명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구하라 라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러한 지미 문제 그런 합답형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란 말이 나왔거나 아니면 명제에서 적어도 하나란 말이 나왔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걔랑 같은 진리값을 갖는, 그러니까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는 누구죠? 그거의 대우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반드시 그거의 대우도 거짓이잖아. 즉 서로의 진리값이 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증명 문제 또는 명제에서 적어도 하나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해? 대우를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집합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 란 말이 있으면 전체 경우수,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 개수인 2의 n제곱에서,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뭔데요? m개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얘를 생각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2의 n-m을 뺀 거,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상황은 정말 기초 상황인 거야. 기초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게 8번에 있는 부분이죠. 스스로 복습하면서 8번 박스는 다시 한번 꼭 채우셔야 됩니다. 기초거든요. 기초, 그쵸? 그럼 20-2번 기초 문제야. 기초 문제. 우리의 실력을 뭘로 보고 A라는 집합이 A, B, C, D, E를 5개를 원소로 갖는데요. 1번 A랑 B가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를 관한 얘기를 뭐라고요? A, B를 포함했으면 C, D, E만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다? 2의 세제곱이다. 이해되죠? 뭔 말을 하는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 A랑 B는 포함하고 A랑 B는 포함하고 그리고 C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A랑 B가 있고 C가 여기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D랑 E만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각각 2가지씩. 그러니까 2의 제곱인 거죠. 세 번째 A랑 B 중 적어도 하나가 포함한대요. 그러면 A, B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식에 대입할 수도 있어. 그쵸? 그렇게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부분집합에서 뭐를 빼자? A랑 B가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그러니까 A, B가 둘 다 이 바깥에 있는 경우니까 C, D, E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인 2의 세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실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A랑 B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했다는 얘기는 이 A랑 B의 포지션은 3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A랑 B가 모두 포함되는 거랑 A만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랑 A는 포함되지 않고 B가 포함되는 경우랑 A랑 B가 전부 다 포함되지 않는 이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적어도 하나 포함했다는 얘기는 이 3가지를 말하는 거니까 각각을 따로 구할 수는 있어도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2의 5제곱에서 둘 다 포함하지 않는 2의 세제곱을 빼겠다. 요거였어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여러분 그게 손이 따뜻하게 그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마. 너희 손이 소중한 게 아니라고 뇌가 더 소중한 거야. 자, 됐죠?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살짝 졸아도 돼. 근데 졸지 마 진짜. 응? 졸지 마. 그러니까 졸리면 그림 그려. 진짜 그림을 그리든 뭔가 하란 말이야. 뭔가를. 응? 졸고 있으면 안 돼. 응? 자, 졸릴 때 억지로 막 수업 들으려고 하지 마요. 그냥 졸리면 그냥 딴 거 하세요. 딴 거 하세요. 잠깐 동안 딴 거 해. 딴 생각을 하지 마. 생각하다가 졸거든요. 그냥 딴 짓을 하세요. 뭔가. 자, 합집합과 교집합. 우리는 합집합의 정의가 뭔지는 알아요. 교집합의 정의가 뭔지는 알아.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이 A랑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또는인 거니 그리고인 거니. 합집합은 A랑 B의 합집합이란 또는인가요? 그리고인가요? 또는이죠. A랑 B의 합집합은 또는이에요. 우리가 합집합의 정의를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한다면 합집합이란 A랑 B의 합집합이란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B의 원소다. 이거거든. 그래서 문장 중에 또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합집합인 거라고.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은 뭔데요? 교집합은 AND죠. AND. 왜? A랑 B의 교집합을 나타낸다면, 걔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X는 A의 원소 AND
x는 b의 원소인 거잖아. 그래서 또는 이란 말이 나오면 걔는 합집합인 거야. 그리고가 나오면 걔는 교집합인 거야. 우리가 그냥 언어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때도 또는은 무조건 더하는 개념이고 그리고는 공통인 부분의 개념인 거야. 이거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또는 합집합, and는 교집합이야. 됐어요? 두 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20-4번 20-4번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 라고 했잖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건제시법이 있었고 원소 나열법이 있었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는데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강력한 수단은 누구다야? 벤 다이어그램이죠. 문제가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푸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특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집합의 연산은 거의 90%를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서 20-4번 각각의 집합을 구하라 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자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한번 해볼게.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부분 집합 A랑 B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A, 여기에 B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고 A에서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우린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죠? A에서 B를 뺀 거랑 같다 차집합의 정의죠. 그쵸? 이거 딱 봤을 때 A 빼기 B처럼 보여야 되죠? 그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에서 B를 뺀 이 부분 이 부분에 뭐가 있더라? 2, 4, 8이 있대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를 채워주면 2, 4, 8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야? A 여집합이랑 B의 교집합은 B 빼기 A네요. B 빼기 A에 3, 6, 9를 집어넣고요. 세 번째 거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의 합집합 이것도 뭐랑 같은 거야? 물론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을 구해서 교집합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는 무슨 법칙? 드 모르간 이것은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랑도 같은 거니까 합집합의 여집합? 바깥 부분인 거죠. 바깥 부분에 5랑 7이 있다. 그러면 1부터 9까지 중에서 3개, 3개, 2개, 8개를 채웠으니까 남은 한 놈은 1이고요. 그 1은 여기에 있는 거죠.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합집합 또는 A 또는 교집합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 푸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20-5번 따로 안 할게요. 따로 안 할게. 뭐 4번, 5번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냥 풀면 되죠. 그쵸? 그냥 풀면 돼요. 따로 얘기하진 않을게. 쉬우니까. 20-6번 당분간 집합의 연산, 명제 이 세 개는 좀 쉬어가는 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쉬워요. 물론 쉽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에 대해 쉽다는 거지 실제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나마 좀 쉽습니다. 개념 자체는 거의 개념은 거의 할 게 없고 되게 쉬워. 그냥 지금 좀 약간 편하게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0-6번입니다.
세 개의 집합이 있대요. 집합 A는요. 2, 4,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집합 A. 집합 B는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C는 1. 이렇게 접해 이거.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마 3. 자, 이 상황에서 1번 B가 C에 포함되고요. and 그리고 C가 B에 포함된다. 자, A랑 X를 구하래요.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뭐의 정의니? B가 C에 포함되고 C가 B에 포함된다. 우린 얘를 무엇의 정의라고 한다? 집합의 상등의 정의죠. B랑 C랑 같은 집합이다를 나타내는 정의죠.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것. 만약에 세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고 C가 A에 포함되는 거. 그러면 A, B, C는 다 같은 집합이다. 뭐 3단 문법이긴 하지만 그 얘는 뭐야? 이 얘기는 B랑 C랑 같은 집합이다. 즉 집합의 상등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요. 우린 이런 문제가 이 무슨 문제냐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또는 포함된다 해서 누군가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 집합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포함 또는 상등의 관계에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요.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면 이런 형태야. 어떤 형태냐면 미지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랑 상수가 같이 있으면 이 문제는 쉬운 거라고.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과 X래요. 집합 B는 2x-1과 1이래요. 라고 했을 때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구성원들이 같다는 얘기지 순서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건 아닌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두 놈과 이 두 놈이 어쨌든 서로 순서를 바꿔서 매칭시켰을 때 결과치가 서로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구성원들이 같다는 얘기지 순서까지 고려하는 건 아닌 거라고. 그럼 당연히 두 집합 같으면 뭐겠어? 요 1과 요 1이 같으니까 이 x는 얘랑 같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x가 2x-1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그 요건 되게 쉬운 문제인 거죠. 상수랑 미지수랑 같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어떤 집합이 있어. 걔가 원소가 A랑 B래. 또 다른 집합이 있어. 걔가 원소가 C랑 D래.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야. 그런데 이게 같은 집합이래. 전부 다 미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아 이거 같다. 어떻게 풀까? 전부 다 미지수로 구성된 상황에서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킬러 문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푸냐면 각각의 순서가 다를지언정 구성원들이 같으니까 그럼 이 구성원들을 싹 다 더한 값이랑 이 구성원들을 더한 값의 결과치는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같다? 구성원들의 합이 같다. 합이 같다. 즉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랑 같은 거다. 두 번째 그 구성원들의 곱이 같다. 곱이 같다.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랑 같다. 이 두 개를 어쨌든 이용해서 뭔가 연립하든 또는 거기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집합에서의 미정계수가 포함된 미정. 선생님 와이프 이름이 김미정이에요. 선생님 아내 이름이 미정이야. 미정. 미정계수. 미정. 자, 이 미정계수 문제는요.
킬러 문제라고요. 전부 다 걔가 미지수로 포함되어 있으면 집합이. 그럼 그럴 때의 집합의 포함관계, 이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합이 같다랑 곱이 같다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따 연습 문제에 이 문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려워요, 그 문제는. 근데 미리 힌트를 준 거야. 근데 요 문제 쉽다고. 미지수가 딱 한 놈밖에 없으니까. 그치? 나머지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그럼 이제 생각해봐. 1번. B랑 C랑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같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 3과 1은 다르잖아. 그 뭔 말이니? 얘가 3이다. 그리고 얘가 1이다. 이 얘기죠. 둘이 같다는 얘기는. 맞죠? 둘이 같은 집합 되려면 이놈은 여기 있는 놈이 돼야 되고 이놈은 여기 있는 놈이 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 같이 다르니까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가 1이 되고 또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 x 마 3이 그럼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두 식을 어쨌든 연립하든 뭐하든 계산해서 a랑 x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되게 쉬운 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 두 번째 것도 되게 쉬운 거야. A에서 B를 뺐대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 차집합의 결과가 4가 된다면 이런 얘기는 이것은 A 빼기 B는 뭐랑 똑같은 거야?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자, 아무튼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A 빼기 B. A에는 있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놈이 4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에는 4는 없지만 얘랑 그럼 얘가 같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야지만 이 두 개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랑 같다는 얘기인데 이랑 3은 다르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첫 번째 거랑 똑같이 풀 수 있네요. 아쉽다. 쉽죠? 20-7번 20-7번 학생들이 집합을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 저는 집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수학상에 2차 부등식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 그러니까 수학 3파트에서 2차 부등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집합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집합 문제에서 어떤 두 집합이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 x의 범위가 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로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의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러한 연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수직선을 이용한다가 사실은 연립부등식을 이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7번 뭐야?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집합은 수직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집합은 수직선이다. 얘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자, 볼게요. 20-7번. 기본 문제죠. A라는 집합은 X가 X제곱 저거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바로 해주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이꼴 0인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마3과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다 라고 바로 말할 수는 있어. 그런데 집합 B는 X가 인수분해해주면 똑같네요.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 있으면 물론 얘도
똑같이 범위로 써서 구할 수 있지만 이 집합 B를 문제를 풀 때는 수직선에 나타내자고.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과 1인데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2차 부등식이 크거나 같으면 뭐죠?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주면 큰 값, 둘 중에 큰 값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물론 언어적으로 표현한 게 얘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니까 이거가 이거의 합집합을 말하는 거죠. 또는 이니까 또는은 합집합. 이 둘을 합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게 집합 B가 되는 거고요. 자, 계속 해주면 집합 C는 X바 인수분해 해주면 X바 4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2차식이 작거나 같으면 두 값의 사이값 그래서 수직선에 0대는 마이너스 1 드모 있으니까 색칠 4의 색칠 둘의 사이값 이게 집합 C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집합 D는 X바 주어진 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대요. 3차 부등식이네. 자, 3차식이야. 요거 3차식 어떻게 인수분해한다요? 3차식 인수분해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대입해서 인수를 하나만 찾는다죠. 그러면 9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인 1, 3, 9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 보이나요? 아무거나 하나 있나? x에 3 대입해주면 0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참 방정식이니까 x 3 대입하면 0이다. 따라서 조립제법 통해서 1, 2차식 계수 마이너스 2, 1차식 빵 상수항 마이너스 9 x에 3 대입했다.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빵.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결국 x마 3 곱하기 뒤에 거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거인데 얘는 항상 어떻다? 이건 항상 양수다. 항상. 왜? 완전 제곱꼴로 고쳐도 뒤에 최소값이 양수인 거 알 수 있고 또는 최고차함계수 양수인데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니까 x축보다 위로 붕 떠 있고 어쨌든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 무조건 양수니까 이놈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x는 3보다 큰 거다. 그래서 얘도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드모 없으니까 3에 구멍 뚫어놓고 3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나타내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A 여집합이랑 B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물론 A의 여집합을 생각하고 B의 교집합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이건 뭐랑 같은 거야? 차집합에 의해서 B에서 A를 뺀 거야. 그러면 집합 B는 이거야. A는 이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뺐다는 얘기는 마상을 색칠된 거를 빵꾸 뚫겠다는 얘기고 1도 구멍을 뚫겠다는 얘기죠. 삭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둘 다 구멍이 뚫린 결과인 x가 1보다 크거나 마3보다 작은가? 이렇게 말하면 되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2번, 3번, 4번 풀어주면 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수직선을 그리라는 얘기인데 근데 내가 겨우 이따위 문제를 풀려고 이 얘기를 한 걸까? 아니에요. 뭐죠? 이거는 지금
미지수가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미지수가 있다가 x가 있다가 아니라 x를 제외한 다른 미지수 뭐 a라던가 이런 미지수가 생겨버리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가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등식과 관련된 집합 문제는 수직선으로 푸는 습관을 길러야지만 미지수가 x 이외에 다른 놈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대처할 수가 있게 돼요. 습관적으로 수직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연습 문제를 들어갈게요. 집합은 쉬워요. 집합은 쉬워. 20-8번 예지 마지막 문제래요. 자, 역시 수직선으로 가자고 A라는 집합을 봤더니 인수분해 되죠? x-3 곱하기 x-뿔 1이 인수분해 했더니 걔가 0보다 큰 거다. 이거였고요. B라는 집합은 뭔지 몰라. 그냥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래. 그러면 수직선이 나타내주면 집합 a는 0대는 마이너스 1 등호 없으니까 구멍 3 구멍 크다니까 뭐라고요? 값이 크면은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은 거다. 이거였죠. 또 집합 a는 이놈인데 이거랑 집합 b는 2차 부등식이 작거나 같대. 작거나 같으면 뭐라고요? 사이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집합 b를 수직선이 나타내주면 얘가 딱 0이 되는 그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랑 베타에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색칠된 이 사이값 여기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를 보자고요. 이 A랑 B의 합집합을 구했더니 전체래요.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이 아예 실수 전체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것만 보고 생각한다면 알파랑 베타가 어찌 돼야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이 전체가 된다고. 그런데 A랑 B의 교집합을 구했더니만 둘의 공통 부분을 구했더니만 그 공통 부분이 3에서 4까지래요. 그럼 둘의 공통적인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래. 그러면 어찌 돼야 돼? 이 알파가 정확히 딱 얼마고 베타가 정확히 딱 얼마가 돼야지만 합집합은 전체인데 공통 부분은 3부터 4까지만 되는 거겠어요? 알파가 얼마다? 여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공통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정확히 얼마야? 딱 3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알파가 정확히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가 정확히 4가 돼야 된다. 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 수직선을 그려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얘는 쉬운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조건이 복잡해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 항상 수직선으로 푸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됩니다.